공개 직업 속에서 온라인 창업 강좌 제3강을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공개 온라인 강좌 제3강 도우미와 시터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도우미와 시터에 대해서 5가지 측면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우미와 시터라고 알고 있는 그 명칭들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생애 주기별로 도우미와 시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직업 속에서 창업을 하는 목적은 뭐니 해도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구직자로서 도우미와 시터가 어떻게 고객으로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슬금슬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외국인 도우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국 시장에 오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그런 굳은 일들을 하면서 한국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그렇다면 도우미와 시터를 어떻게 고객으로 모으냐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우미와 시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노래방 도우미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노래방 도우미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집안의 일을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이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따로 직장을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구인자가 지정하는 장소는 대부분 구인자의 집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한다. 이런 점이 좀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아직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사 근로자법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으나 전면적으로 크게 이렇게 확대되지는 아직은 않은 형편이고요. 따라서 가사도우미와 시터는 있으면 이렇게 막 부리고 싶고 없으면 또 아쉬운 존재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예전에는 어려운 집에서 한 식구 입을 덜라고 좀 잘 사는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시키죠. 뭐 보통 식모라고도 했고 반찬을 하면 찬모, 뭐 차리 끓이는 사람은 옛날에 유명한 그 다모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자가 붙은 건 이제 어미란 뜻도 되지만 이제 여자가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했던 것이고 산업화 이후에 집에서 일하는 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아서 그 당시는 이제 가정부 내지는 파출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 많고요. 가정부라는 건 집에서 일하는 부녀자다 그런 뜻이고요. 파출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시점에 뭐 어디 이렇게 사람을 좀 불러다가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 그걸 이제 파출이라고 하죠. 파트타임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것을 파출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우미와 시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안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다. 정말 이렇게 우리 집에 계시는 이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도우미와 시터를 모두 합쳐서 영미권에서는 내니 그러면 뭐 주로 시터를 위주로 하지만 조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사 일도 조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니를 규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 소개서의 이름도 내니스토리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애 주기별로 도우미와 시터가 어떻게 활용되었고 또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대부분 애를 낳지요. 보통은 이제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습니까? 조리원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있다가 나오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산후도우미에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어린 영아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 산후도우미가 있고, 산후도우미가 떠난 그 자리에는 이제 베이비시터, 육아도우미 이렇게 해가지고 육아도우미를 그때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점점 자라죠. 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까지 가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 시터들이 또 있는 집들도 종종 봅니다. 애를 그냥 단순히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보육하는 게 아니고 애를 교육한다고 그러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른 점이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통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통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습에 관한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초등학교 이후에 학습 시터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뭐 한다고요? 네, 대학교 가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쭉 그냥 이제 또 다른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늙습니다. 늙으면 어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결리고 쓰리고 아프다고 그러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무릎도 삐거덕거린다 그러고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양 내지는 이제 간호 이런 측면에서 실버 시터들이 또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실버 시터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정간병인 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버 시터 영역도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보면 우리는 어느 시점 어느 때는 반드시 도우미와 시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빚지는 거죠. 물론 뭐 보수는 드리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인식이 점차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업소개소 창업과정 온라인 공개 강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우미와 시터가 우리 같은 이제 직업소개소를 창업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객이 됩니다. 구직자 고객이죠. 스스로의 중요한 수입원도 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업의 주요한 파트너가 되시기도 합니다. 특히 파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무슨 씨 여기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한데 좀 가주면 안 될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A라는 분이 소장님이 가시라고 그러면 가야지요. 그러고 이제 득달같이 가서 또 땜빵을 해줍니다. 뭐 예정된 것도 있지만 갑자기 또 펑크가 나서 사람을 대체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잘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다. 파출은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대략 한 사무소에서 한 20명에서 30명의 그런 충성스러운 구직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최소한 밥은 굶지 않는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사 인증업체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텐데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곁에 부쩍 다가온 외국인 도우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아파트 이 놀이터나 애기들이 이렇게 종종 모이는 곳에 가보면 우리하고 말은 비슷한데 억양이 좀 다른 조선족 교포 아주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얼굴색이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 서투른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시점, 내지는 동네 주변의 마트나 이런 데서도 자주 만나게 될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외국인 도우미 얘기를 하려는 것인데요.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위주로 해서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런 그 중개나 알선하는 서비스 그리고 직접 개입하는 서비스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직업 속에서는 근거법은 직업안정법이 되겠습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뭐라고요? 전국고용서비스협회라는 데를 가서 보시면
홈페이지를 근데 찾아보시면 직업 소개서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가사 인증기관. 이것은 이제 가사 근로자법이라는 최근에 만든 법을 통해서 직업 소개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직업 소개서는 중개하고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위 통제 및 컨트롤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사 인증 업체들은 최소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을 하고 그 직원들을 구인자 댁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사 근로자에 따라서 퇴직금도 줘야 되고 반드시 4대 보험도 챙겨줘야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우리가 외국인 도우미를 보는 관점은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싸니까 이제 싼 맛에 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차라리 그냥 우리 한국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 집안에서 그냥 큰 소리를 해도 어차피 저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싸고 뭐 다 좋은데 애 영어도 가르쳐야 되는데 기왕이면 영어가 좀 되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필리핀 도우미, 필리핀 내니들을 구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교포 아주머니 얘기해 볼까요? 우리말을 쓰죠? 하지만 억양이나 액센트는 조금씩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찌 보면 북한말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방의 사투리가 지금 합쳐진 것도 같고 그런데 이른바 중국에 있는 동북삼성, 윤용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렇게 우리나라 그 압록강서부터 두만강 지나가는 그 위에 그 넓은 지역에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도 훨씬 크죠. 그런데 출신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외국인입니다. 국적은 중국이고 대신 한국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우리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외국 사람들을 처음 했을 때는 조선족 교포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H2 비자로 시작해서 F 계열로 시작하는 F4 비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분들이 오신 것도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분들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한국 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3D 업종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했을 때 이분들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겠다는 일념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엄격히 말하면 한국 분들이 아닙니다. 국적이 한국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란 점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인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이런 것은 한국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문화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차이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조금씩 좁혀가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필리핀 도우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약을 맺고 필리핀에서 아주 에이스로 통하죠. 그 나라에서도 한국에 공식적으로 국가 초청으로 오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최소한 나이도 젊고 공부도 어느 만큼 했고 그 다음에 육아라든가 일부 가사 이런 쪽에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리핀 나름대로 잘 이렇게 선정을 하고 선발을 해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기간 6개월의 기간이 끝나서 본인이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나 중도에 탈락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개를 해주는 기관하고 직업소개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가사 인증 기관 중에서 2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분들은 입주는 안 하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숙소도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교통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그분들에게 드리는 보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서 실망을 하셨던 분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 인증 기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포탈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가사랑 그런 뜻인가요? 가사랑 이렇게 치시면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디가 인증업체인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이고요. 필리핀 도우미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됩니다. 영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젊은 애기 엄마들한테는 거절할 수 없는 매력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싼티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을 좀 보여줄 수 있다. 물론 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포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중국 오리지널 사운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뭐 고급스럽냐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아직도 그런 수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이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 아마 필리핀 말고 뭐 몽골이라든가 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지금도 몽골, 네팔 뭐 이런 쪽에서는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외국인 도우미는 이제는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들하고 어떻게 잘 공존을 하고 사나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인 구직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영업 툴을 가지고 뭘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들은 전통적으로 벼룩시장을 잘 봅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온라인 벼룩시장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뭐 광고 올리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넘버원은 벼룩시장인 것 같습니다. 벼룩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사시장에 대해서는 잔디 헬퍼와 시터넷이라는 아주 전문화된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단디 헬퍼, 니 단디 해라이 그런 뜻이랍니다. 단디 헬퍼가 있고 시터넷은 뭐 가사보다는 육아도우미 쪽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디 헬퍼와 시터넷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유료 서비스도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업소개서를 창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구인자를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구직자를 모으는 방법 등 좀 실전적인 얘기들을 이제 다음 회차부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이제 구직자 쪽에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벼룩시장, 단디헬퍼, 시터넷 같은 거를 유심히 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여러분이 내가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최소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에서 내가 이 정도로 공부하고 여러분한테 뭔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를 하십시오. 블로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진 그 포털에 블로그를 하십시오.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시든 카카오 다음에 티스토리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자리 정보나 또 나의 생각, 그 다음에 직업 속에서 창업에 관련된 이제 시간에 따른 일기 같은 거를 쭉 적어 주시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직업 소개서를 볼 때 보다 좀 친밀하고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고 거의 뭐 일기 형식으로 쓰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우미와 시터의 총론 내지는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였고요.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인 얘기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 강좌까지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니스토리 공개 창업 강좌 제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